일단 거기 118페이지 보시면은요. 재고자산의 재고자산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은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고자산의 종류 있습니다. 무슨 자산의 종류요? 재고자산의 종류. 재고자산의 종류에서 밑줄 치셔야 되는 게 거기 보시면은 상품,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원재료. 뭐야? 미착품도 재고자산이에요. 근데 저희 시험에 미착품은 잘 안 나와서. 왜냐면 미착품의 뜻이 뭐예요? 아직 도착 안 했다. 근데 그것도 왜 재고자산이냐면 도착하면 뭐 할 거예요? 팔 거니까. 그래서 미착품도 재고자산은 맞는데 아직 도착 안 했다는 뜻이에요. 뜻은. 그래서 지금 밑줄 치라고 한 상품,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원재료,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재료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공품의 뜻이 뭐냐면 미완성품이에요. 뭐라고요? 미완성품. 그 다음에 제품의 뜻은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 그 다음에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라 그랬죠? 완성된 거를. 네.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공부할 때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매출 시에는 그냥 비용.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왜 적었냐면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 상품 매매업의 경우에는
상품의 매입 가격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모든 지출 있죠? 요 모든 지출을 부대 비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부대 비용. 그래서 그 부대 비용도 합쳐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외울 건데요. 일단 필요하니까 좀 적을게요. 요거는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 아마 그 2번째 페이지쯤에 있을 건데요. 요거 외우는 거는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근데 좀 설명을 지금 좀 드려야 돼서 앞에 잠깐 봐보세요. 순 매출액의 뜻이 뭘까요? 순의 뜻이 뭐죠? 순수한. 그래서 순 그러면 대부분 순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매출액을 뭐라 그래요? 순 매출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총 매출액의 뜻이 뭘까요? 총의 뜻이 뭐예요? 전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 판 거를 총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출 환입이라고 써 있죠. 요게 뜻이 뭐냐면은요. 환자가 도로 한자예요. 입자는요. 들어올 입자. 그래서 매출 환입의 뜻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반품. 우리 반품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매출 환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애누리는 깎아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라고요? 깎아주는데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만약에 가구 회사예요. 무슨 회사예요? 가구 회사. 그래서 가구를 팔아서 열심히 옮기는데 옮기다가 기스가 날 수도 있죠. 맞죠? 그러면 기스가 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반품해서 갖고 오거나 아니면 기스 난 만큼 어떻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기스 난 물건만 파는 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품이나 기스 난 물건만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파는 곳들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한번 남의 손 탄 거는 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가구회사 사장님들도 만약에 기스가 났어. 그러면은 싸게 해서라도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거 갖고 가면은 더 싸게 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명 뭐 리퍼브 제품이라고 표현해서 그런 물건들만 파는 곳들도 있죠, 실제. 종종 TV에도 나오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저희 와이프가 싫어요. 약간 좀 꼬맹이 관련돼서는 뭐 그건 저도 이해는 하고 인정은 하니까. 아직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애가 새 걸로 사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할인도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냐면 돈. 그래서 애누리도 깎아주고 할인도 깎아주는 건데 깎아주는 목적이 틀려요. 애누리는 물건이 잘못돼서 아니면 물건을 대량 구매해서 그렇게 해서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고 하고요. 할인은 돈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건데 어떻게 깎아주는 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돈을 받기로 했는데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어요. 몇 달 후에요? 한 달 후에. 근데 갑자기 다음 주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 달 후에 주기로 한 거 다음 주에 주면 10만 원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익 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죠. 돈을 덜 받게 되니까. 그래서 그 돈을 깎아주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순 매입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매입액 플러스 그 다음에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놀이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총 매입액이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산 거예요. 부대 비용은 아까 포함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환출은 반품한 거예요. 반품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애누리는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겁니다. 깎아줬어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매입 할인도 뭐예요? 깎아줬으니까 뭐예요? 마이너스인데 뜻은 틀리다 그랬어요. 애누리나 할인이나 깎아주는 거지만 애누리는 물건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할인은요 돈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 원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 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또 요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기초 상품은 기초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예, 1월 1일. 순매입액의 뜻은 순수한 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의 뜻은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타계정 대체는 다른 곳에 사용한 거예요. 안 팔고 딴 데 쓴 걸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데 요거는 실기할 때 그때 정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원가에다가 이익 붙여서 팔죠. 그냥 요거 순서만 바꾼 거예요. 예, 원가가 여기로 오면 플러스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안 하고 언제 할 거라고요? 나중에 외울 겁니다. 왜냐면 저거 계산 문제 잘 내시거든요. 시험 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잠깐 볼게요. 거기 이거 왜 제가 먼저 설명드렸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은 저거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매입 원가는 뭐 매입가액 플러스 매입 부대 비용 마이너스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매입 운임이라고 있어요. 무슨 운임이요? 매입 운임.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보시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원가 처리. 그래서 취득 원가에 뭐 한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인도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적지 인도 기준하고 무슨지 인도 기준이요? 도착지 인도 기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지금 마스크 잘하고 계시죠? 네. 검열했대요. 노동부에서. 네, 걸릴 거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전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무슨 관리요? 전표 관리.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적 시에 무슨 시에요? 선적 시에 매입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시라고요? 선적 시. 코까지 좀 잘 해주세요. 그래서 선적 시에 매입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착지 인도 조건 있죠? 요거는 뭐 했을 때요? 도착했을 때 매입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적했느냐, 도착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건 도착지 인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쿠팡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물건 클릭하고 돈 먼저 붙이죠. 근데 아직 그 물건은 도착이 안 했어. 그러면 아직 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지 인도 조건이에요? 도착지 인도 기준. 그래서 그 물건이 도착했을 때 그때 누구께 되는 거죠? 내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도착지 인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기준은 뭐 했을 때? 선적했을 때. 그래서 저도 이거 딱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선적지 인도 기준. 언제 경험했었냐면 과거에 이제 제조회사 다닐 때 저희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원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그리고 전화를 했죠. 재료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자기네도 오늘은 못 갖다 준대요. 근데 우리는 오늘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직원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외부로 나간 상태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퀵으로 싸달라 그랬어요. 오토바이로. 그랬더니 거기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우리가 퀵 아저씨한테 줄 건데 이거 깨지는 거니까 가다가 잘못돼도 우리는 책임 못 져요.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오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이 오다 잘못되면은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무슨 지예요? 우리는 도착지예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샀을 때 도착해야만 내가 이 물건을 뭐 한 거다? 산 거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거 몇 년 전에도 비슷한 거 있었는데 뭐가 나왔었냐면 솔직히 한국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뭐 외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요즘에 배달 많이 하죠. 맞죠? 음식 같은 거. 그래서 음식을 거기 이제 배달을 해서 놓고 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은 음식 못 봤다고. 음식이 없다고. 분명히 갖다 놨다라고 했는데 근데 일단은 대부분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물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근데 뭐 일부 업장에서도 물어주긴 하는데 배달이 잘못됐을 때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주고 이상하더래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아파트에 있는 CCTV를 본 거예요. 얘기를 해서. 근데 CCTV를 봤더니 정작 이 배달을 시킨 사람은 문을 열고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냐면은 거기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배달 온 봉투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짜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배달 온 거를 웬 남자가 들고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정작 그 배달시킨 사람은 문도 안 열어본 거고. 결론은 짠 거죠, 둘이서. 네, 뭐 하기로요? 이거 요렇게 해갖고 공짜로 밥 먹자. 근데 그게 이제 도착지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나한테는. 시킨 사람한테. 그래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따로 사인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슨 지예요? 도착지예요.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는 나는 이 물건을 산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잘못됐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는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없고요. 넘어갈게요. 교재는 122페이지인데 어저께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122페이지 보시면 몇 분법이요? 2분법.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썼었죠. 매입할 때는 뭐라고요? 상품. 매출할 때는 상품, 매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몇 분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2분법으로. 근데 참고로 원래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뭐 단일법도 있고 2분법도 있고 3분법도 있고 5분법도 있고 7분법도 있고 9분법도 있어요. 이론에는. 근데 우리는 몇 분법만 아시면 돼요? 2분법만. 왜요? 시험이 뭘로 나오니까? 2분법으로 나오니까.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또 넘기세요. 어디 피시냐면은 126페이지. 크게 안 중요한 것들은 그냥 좀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3번 보시면, 그 126페이지 보시면, 재고자산의 무슨 결정이요? 수량 결정. 무슨 결정이요? 수량 결정. 제일 처음에 무슨 법이 있어요? 계속 기록법.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죠? 장부정리법. 그래서 계속 기록법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장부에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지 재고 조사법. 요건 실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창고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걸 씁니다. 혼합법. 이 혼합법의 뜻은 뭐냐면 장부도 쓰죠. 회사에서. 그리고 창고 가서 확인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뭐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맞으면은 아, 우리 회사는 잘하고 있구나. 근데 대부분 회사 가시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 창고 열쇠가 저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맞춰놓고 한 달 후에 또 하다 보면 한두 개가 또 벼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훔쳐갔나? 근데 안 훔쳐갔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후회하는 게 그때 몇 개 좀 훔쳐놓을 걸. 그게 벌이가 좀 괜찮거든요. 그게 프로그램 하나가 한 2, 300만 원에 팔려요. 근데 안 빼돌린 이유는 양심껏 살기 위해서. 빼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성격상 빼돌리면 내가 잠을 못 자요. 신경 쓰여서. 돈 1, 200만 원 중요합니다. 근데 1, 200에 내 양심을 팔긴 좀 그래요. 한 100억, 200억이면 한번 고민해 보겠지만.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간혹 가다가 아주 큰 금액 아닌데 양심 속이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런 거 뉴스에 나오면 댓글에 다 욕밖에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적은 금액에 해갖고. 근데 한 100억, 200억이야. 그러면 누구든지 다 고민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어느 기자가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만약에 너네한테 그때 5억이었나 10억이었거든요. 5억이나 10억을 줄 테니까 저기 큰 집 있잖아요. 감옥에 1년 갔다 올 수 있냐? 라는 걸 설문조사 해본 적이 있어요. 80%인가 90%가 갔다 오겠다. 근데 그게 아마 5천만 원 1억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 10억 정도면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한번 그런 걸 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참 현실적인 거기는 해요. 왜냐면 젊으신 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돈은 살아가는데 뭐예요? 중요하죠. 돈 많아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 없어서 기분 나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감모의 뜻이 무슨 부족이라고요? 수량 부족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이익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뭐는 없다고요? 재고자산 감모 이익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감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하고 뭐요?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하고 뭐가 있다고요? 비정상적.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은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정상적으로 일을 해도 수량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오징어 파는 회사예요. 마른 오징어. 그럼 마른 오징어 담다가 심심해서 다리 하나 정도 뜯어 먹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널어놓은 데에 가서 저기 고양이님께서 한 마리 들고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바닷가 쪽에다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래는 일부 바람에 날아가요. 맞죠? 그래서 대부분 모래 파는 데들은 일단 모래를 덮어놔요. 왜냐면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근데 팔려면은 또 모래를 이렇게 또 바람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 걸 무슨 적이라 그래요? 정상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해도 없어지는 게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래요.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요. 회계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개 안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은 우리 회사에서 잘못해서 없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영업 외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전산세무 2급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그거 좀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가격의 결정 보시면 밑에 박스 있어요. 그 박스에 별표 3개 치세요. 여기 은근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제가 12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아까 미착상품은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빼고 적송품이라고 있어요. 일명 위탁상품이라고 표현하는데 앞에 잠깐만 보세요. 요거는 두 명이 나와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는 부탁하는 사람. 수탁자는 부탁,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요?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부탁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하는 거냐면은요, 이런 부탁하는 거예요. 물건 좀 팔아줘. 물건 팔아주면 뭐 줄게? 수수료 줄게.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건 완벽하게 맞지는 않은데요. 휴대폰 대리점 같은 것들. 휴대폰 대리점이 SK, KT, LG 대신 뭐 팔죠? 핸드폰 팔죠. 전화기. 네, 핸드폰 팔면은 그 회사에서 수수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네. 근데 이거는 매년 1년에 몇 번씩 TV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핸드폰 파시는 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쁜 사람은 SK, KT, LG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공문이 내려온대잖아요. 비밀리에. 뭐라고 내려오냐면은 가입시킬 때 얼마짜리보다 작은 건 가입시키지 마.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가입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죄송한데 요거 3개월만 유지시켜 달라고. 네, 뭐 6개월만 유지시켜 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팔면 수수료가 안 나온대요. 오히려 저렴한 거 있죠. 저렴한 요금제로 해서 팔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 얘기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예요. 1년에 몇 번씩 뉴스에서. 근데 국가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국가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PD 수첩에 나왔었는데 그 SK, KT, LG 그런 데에 그 부사장급이나 그 임원들 있잖아요. 이사나 거기에 보면은 꼭 저기 공무원 쪽에서 그 관할된 거 있죠. 통신부나 그런 쪽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이 급수 높은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그만두시면 그쪽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여기 국가 공무원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후배들이. 그러니까 세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왜냐면 나도 그만두면 저기 들어갈 거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무슨 나라 돼요? 좋은 나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SK, KT, LG 다 요금제가 비슷비슷해요.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짜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도 국가에서 제재를 세게 안 하니까. 근데 뭐 좋아지겠죠. 한 1000년 후에.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좋아지려면 더 있어야 돼요.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사람이 요때는 수탁자가 팔아야 매출이 되는 거예요. 누가 팔아야 된다고요? 수탁자. 왜냐면 수탁자가 부탁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부탁받았어요? 이 물건 좀 뭐 해줘? 팔아줘. 참고하시고.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시송품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다른 말로 시용상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먹어보는 걸 먹어보는 걸 시식이라 그러죠. 마셔보는 건 시음이라고 합니다. 요 용자가 쓸 용자예요. 시용은 써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 많잖아요. 저도 이제 뭐 요즘엔 잘 안 보고 간혹 가다 한 번씩 보는데, 우리가 TV 채널 넘기다 보면은 홈쇼핑 채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일주일간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뭐 하래요? 반품하래. 그게 시용 상품이에요.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도 제일 생각나는 게 귤 파는 거였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었냐면 한 박스에서 하나만 먹으면 반품 받아주겠대요. 근데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개 먹으면 알아챌까? 왜냐면 하나나 2개는 아주 큰 차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파는지 아세요? 이거 심리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 성향을 갖고 있대요. 일단 받아서 뜯잖아요. 그러면 뜯으면 진짜 이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 아니면은 반품을 잘 안 하는 성향이래요. 근데 반품 잘하는 성향이신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품을 잘하시는 분들보다는 반품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것도 다 심리전입니다. 절대로 회사들이 녹록치 않아요. 다 연구하고 다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상품 중에 여자분들 전용 상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남자들 전용 상품은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돈 빌렸을 때 더 잘 갚는데요. 만약에 남자가 80%면 여자는 90% 넘어요. 돈 갚을 확률이. 그래서 아예 여자 전용 대출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몇 년치 데이터를 쌓아서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이거 살게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아까도 썼었는데 상품권. 그래서 요거는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긴 이제 뭐 개별법, 선입선출법 그 내용인데요. 하나만 일단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128페이지에서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에는 하나씩 계산한다. 무슨 법이요? 개별법. 먼저 나온 거 먼저 팔자. 선입선출법. 나중에 나온 거 먼저 팔자.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요게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실지, 재고, 조사법 쓰면 요게 무슨 법이라고요? 총평균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저기 하나만 더 보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할게요. 129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저가법 씁니다. 무슨 법 쓴다고요? 저가법. 저가의 뜻이 뭐예요? 네,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진 걸 뭐라 그래요? 저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떨어진 건데 왜 저가법을 쓰냐? 그 저가법을 쓰기 때문에 저가의 뜻은 싼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없어요. 뭐는 없다고요?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 129페이지까지 봤고요. 이제 교재는 그만 볼 거고요.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좀 뜻을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1월 1일 날 매입이 10개 있었어요. 그리고 골뱅이 나오면 단가예요. 뭐라고요? 단가. 그럼 10개에 1,000원이면 만원이죠. 그 다음에 1월 11일 날
또 매입이 10개 있었는데 1200원 있었어요. 그러면 12,000원. 그 다음에 1월 22일 날 매출이 15개 있었어요. 2,000원에. 그러면은 3만원. 마지막으로 1월 31일 날 매입이 10개 있었는데 1,400원. 그래서 14,000원. 이렇게 총 4개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볼게요. 몇 개요? 4개.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우리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선입선출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1월 1일 날 10개 있었죠. 몇 개 있었어요? 10개. 1월 11일 날 또 10개 샀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된 거예요? 20개가 된 거예요. 몇 개가 됐다고요? 20개. 근데 여기 보시면 몇 개 팔았죠? 15개 팔았죠. 그러면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20개에서 15개 팔았으면 몇 개 남아요? 5개. 근데 며칠 개 남을까요? 네. 선입선출법이니까 요걸 먼저 팔겠죠. 맞죠? 1일 거를. 그래서 남긴 남는데 1200원짜리가 남는 거예요. 얼마짜리가요? 1200원짜리가. 요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선입선출법이라 그래요.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뭐 한다? 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엔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도 10개, 10개에서 20개 있었죠. 근데 몇 개 팔았죠? 15개 팔았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어요. 맞죠? 근데 후입선출법이니까 요걸 먼저 팔겠죠. 맞죠? 이걸 팔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아직 사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요 밑에 있는 1200원짜리를 먼저 팔고 얼마짜리가 남는 거예요? 1000원짜리. 요렇게 팔면 요게 무슨 법이에요? 후입선출법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선입선출법은 위에 거부터 먼저 파는 거고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산 거부터 뭐 하는 거예요? 먼저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동평균법 보여드릴게요. 무슨 법이요?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10개, 10개죠. 그러면 몇 개죠? 20개죠. 10,000원, 12,000원이죠. 얼마예요? 22,000원. 그러면 1,1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100원. 요렇게 단가가 틀릴 때 이동평균법은 단가가 틀린 경우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동평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동에서 뭐 냈죠? 평균 냈죠.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이동평균법. 근데 20개 중에서 몇 개 팔았어요? 15개. 몇 개 남았죠? 5개. 얼마짜리 남았어요? 1,100원. 그러면 5,500원 남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또 생깁니다.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얼마죠? 1,100원이죠. 얘는 얼마예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면 또 평균 내는 거예요. 그래서 5개에서 10개니까 15개. 14,000원에 5,500원이니까 19,500원. 그러면 19,500원을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암산으로 다 안 되잖아요. 잠시만요. 너는 왜 안 움직이냐? 일로 내려오너라. 그래서 19,500원을 몇 개로 나눠요? 15개. 그러면 얼마 나와요? 1,300원. 요렇게 이동해서 평균 낸다 그래서 얘를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법이요? 총평균법. 총평균은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의 뜻이 뭐예요? 네, 전체죠. 그래서 한 번에 평균 내는 걸 총평균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10개 있죠? 여기도 몇 개 있죠? 10개. 여기도 몇 개 있죠? 10개. 그러면 몇 개 돼요? 30개. 네. 매출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매입만. 그 다음에 여기 10,000원이죠. 그 다음 얼마죠? 12,000원. 여기 얼마예요? 14,000원. 그러면 다 하면은
36,000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36,000원. 그러면 나누면 하나에 1,200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200원. 이렇게 평균을 내는데 몇 번의 평균 내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총의 뜻이 뭐예요? 총이 토탈이에요. 우리가 토탈 점수 그러면은 전체 다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총평균법이라는 건 평균을 내기는 내는데 어떻게 내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쉴게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온 게 어떻게 된 거다? 먼저 나가는 거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서 1월 1일 거를 먼저 팔면 선입선출법이에요. 왜냐하면 선입이라는 게 옛날 거 먼저 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월 11일 거를 먼저 팔면 요건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1,000원이야. 얘는 얼마예요? 1,200원이야. 그럼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다시 재계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동평균법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또 틀리죠. 그래서 또 평균 냈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법은 단가가 틀리면 매번 평균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동해서 평균 냈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한 번에 평균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의 뜻이 뭐예요? 토탈, 전부. 그래서 전부 한 번에 합쳐서 뭐 내자? 평균 내자. 근데 이건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보다는 말로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저희 시험에 계산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계산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시험은 아닙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이론이 15개라고 봤을 때 계산 문제는 한 2-3개 정도? 그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그 분계 남은 거 있죠? 네, 그거 풀고 새 거 하나 또 풀 거예요.